안녕하세요. 즐거운 사회 이슈 영상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25일입니다. 저희 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6.25 전쟁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6.25가 발발한 지 71년째가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71년 전이면 제가 태어나기 한참 전이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도 그 당시는 어떠했는지는 우리 피부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의 참상을 정말 어떠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우리는 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1950년도 6월 25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과 구전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1년 전에 6.25는 주한미군이 철수한 후 정확히 1년 있다가 발발한 전쟁입니다. 1950년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 분계의 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 일어난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라고 두산백과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잊어버렸는지도 모르지만 6.25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주한미군이 철수했다는 것을 안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받을 당시에는 6.25 전쟁이 주한미군 철수 후 1년 있다가 전쟁이 난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엔 없죠. 어쩌면 제가 잊어버릴지도 모르지만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6.25는 주한미군 철수 후 1년 있다 일어난 전쟁인 거를 알리긴 했는데요. 아마 많이들 퍼진 것 같아서 아니면 양심 있는 분이 이 이야기를 해주었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2021년도 6월 25일 현재까지도 이 공산당은 남아 있습니다. 북한에 남아 있고 아직도 이들의 공산화의 목적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거는 김일성 일가가 사라지거나 북한인 나라가 해체되어 없어지지 않는 한 김일성과의 우리나라의 적화 통일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산주의라는 낡고 이런 쓰레기 같은 체제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게 있냐고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죠.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있죠. 이것을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는 기습적으로 남침을 당해서 순식간에 대구 부산까지 약 3개월 만에 밀리고 말았죠. 이후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으로 인해서 1950년 9월달에서 11월까지 다시 반격을 해서 진격해서 올라가서 평양과 청진 일대를 우리가 끝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공군이 개입을 합니다. 1950년도 10월달에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중국의 인해 전술로 인해서 다시금 서울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후 1951년 1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우리는 유엔군과 함께 중국군에 맞서서 치열하게 전쟁을 해서 서울을 다시 회복을 하고 지금의 38선이 그어지기 전까지 치열하게 고지전을 하면서 중국군과 북한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휴전되는 그 순간까지도 고지전이라고 해서 치열하게 휴전이 되기 전에 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회복하기 위해서 북한 중국군과 한국군과 미군이 치열하게 대립을 해서 지금의 38선이 그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교육하는 데 있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사람들이 6.25 때 주한미군이 철수한 후 1년 있다가 전쟁이 발발했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일부 우리나라 정당이지만 주한미군을 철수를 하는 것을 주장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들이 아무리 정의롭고 멋있는 척을 해도 위안부 할머니 30년간의 활동에 등쳐먹고 잘 살고 국회의원까지 되었죠. 이야기가 또 옆으로 샜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71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계속 북한과 체제전쟁을 하고 있죠. 지금도 북한에서는 우리나라를 적화하기 위해서 체제전쟁을 하고 있고요. 주한미군을 철수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이지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주국방 되게 멋있죠. 저도 한때는 이 자주국방이 대단히 좋은 건지 알고 열렬히 응원을 했죠. 하지만 자주국방이라는 거는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가 원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원합니다. 북한은 71년 전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후 중국과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남침을 해서 우리나라 전역을 뺏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만 없으면 이길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입장을 반영하는 정당이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 항상 북한만을 생각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죠. 71년도 그 당시에는 중국군이 우리나라에 전쟁에 참여를 안 했다면 어쩌면 이 나라는 북한도 자유롭게 국민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처럼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안 됐죠. 우리는 지금 71년 전의 사건을 지우려는 사람들과 그것이 아주 구시대적 캐캐 묵은 걸로 매도해버려서 기억 속에서 없애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한 이 나라가 자주국방을 해서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나라가 되길 바라는 사람이 김일성 일가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아무리 멋있는 말도 국제정세라는 걸 봐야 돼요. 과거와 현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는 많이 왜곡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중초등고등학교 교육 또는 대학교까지도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매도를 하는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승만 대통령님이나 박정희 대통령님이나 이들의 주장은 하나예요. 그냥 오래 집권을 하면 독재로 다 몰고 가죠. 근데 김일성 일가는 제외를 시킵니다. 그게 공통된 습성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북한에 대한 북한군, 공산주의를 잊어버리게 된 근원이 어쩌면 우리들은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고 행복하게 잘 사는 가운데 있겠다 보니까 71년 전에 있던 그 당시의 일을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잘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고 맡긴 거죠. 근데 김일성 일가는 우리 교육자들을 세뇌를 시키고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이 사회에 파고든 결과가 지금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은 학교라는 곳에서 아이들을 잘 교육할 거라는 믿음이 강합니다. 옛말에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었을 정도로 우리는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생님들을 김일성 일가는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정교조를 만들었죠.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많이들 교육을 시키고 포섭을 해서 71년 전에 있었던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역사를 조금씩 희미하게 지워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은 좀 지하에서 은밀하게 활동하던 그런 아주 공산당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면 위로 나오게 되는 계기다 보니까 국민들은 다시 한번 공산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이 나라가 지금 공산화되기 직전이라는 것을 전 국민은 다 깨우친 중요한 시간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던 우리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죠. 이승만 대통령님과 박정희 대통령님이 아주 심각하게 매장되어 있고,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지금의 문재인까지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 국민들은 깨닫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적화를 시켜서 공산주의를 바꿀까를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 북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는 것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게 개정이 됐다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는 좋을 게 1도 없습니다. 북한 노동당 규약이 개정됐다는 건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서 자신들이 70년간 해놓은 정치 공작이 드러났기 때문에 전 세계와 우리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북한 노동당 규정을 개정을 이번에 2021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규약이 개정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기존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하여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거는 김일성, 김정일 주의 요거를 빼고요. 최종 목적은 인민의 이상을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김정은은 왕으로 남겠다는 거죠.
김일성주의를 안 하고도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문재인 정부 이후 한 번만 더 문재인이나 정의당 같은 곳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정확히 공산 사회 건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재앙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구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는데 요거를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냥 최종 목적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북한은 남한을 적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여 그 뜻을 이루겠다고 목적과 자신감을 밝힙니다. 기존 문구는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은 동지를 영원히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노동계급과 근로인민 대중의 핵심 부대, 전위부대이다라고 해서 김일성 일가를 모시고 살겠다는 거죠. 김일성 일가를 위해서 목숨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고 조선노동당의 목적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요번에 바뀌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왜 존재를 하냐면 위대한 수령을 영원히 모시고 수반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핵심 부대, 전위부대이다. 이거는 뭐냐면 어차피 조선노동당은 김정은이 수령으로 있죠. 그리고 김일성, 김정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얘들을 모시고 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조선노동당입니다. 바뀐 게 없어요. 그냥 김정은은 왕으로 있고 그 밑에 수반으로 해서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이렇게 나오지만 일단 김정은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수반 위에 있는 왕이 됐죠. 조선노동당이 또 어떤 곳이냐면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유운을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끝까지 관찰하며 김일성 동지와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과 업적을 결결히 옹호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며 나아간다. 그 사이비 집단의 교주에 대한 충성맹세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것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조선노동당은 수령의 혁명 사상과 영도 방식을 당 건설과 당 활동 전반에 철저히 구현을 하며 수령이 이룩한 불멸의 혁명 업적을 결결히 옹호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며 나아간다.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사이비 종교 집단의 조선노동당의 수령, 어차피 위대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을 그냥 수령으로 합해버린 것 뿐이죠. 수령의 혁명 사상과 영도 방식, 아무것도 변한 게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김정은이 말하는 요 업적들, 김일성과 김정은이 만든 업적이 핵무기죠. 이거를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수령이 이룩한 불멸의 혁명 업적, 핵무기죠. 이거를 결결히 옹호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 나아간다. 그냥 계속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은이 하는 모든 업적, 핵무기 개발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조직들, 이런 것들을 포기할 마음이 0.1도 없다는 거죠. 그냥 혁명 업적을 결결히 옹호 고수하고 그냥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핵무기도 개발을 하고 김일성교, 거의 뭐 이건 사이비 종교예요. 끝없이 빛내며 나아가야 돼요. 미친 제정신이 아니죠. 이런 사이비 집단한테 우리나라를 바치려는 사람이 있죠. 어차피 이렇게 변한 거는 북한은 핵무기와 그리고 우리나라에 심어놓은 조선노동당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를 조직적으로 많이 만들어놨죠. 이거를 하나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교양,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 신념교양, 진짜 사이비 집단 아닌가요? 보면 볼수록 사이비 집단이에요. 사이비 종교를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참 잘 만들지 않았나요?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 신념 교양, 반제 계급 교양, 도덕 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김일성, 김정일주의 교양을 강화하며 사이비 교주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자본주의 사상, 봉건 유교 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 사상, 조류 등을 반대 배격하며 막스, 레닌주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 근데 잘 보면은 김정은, 김일성이 지들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다 누리고 있는 것들인데 남들은 못하게끔 규제를 하는 거죠. 요게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조선노동당은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자본주의 사상, 봉건 유교 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 사상 조류를 반대 배격하여 막스 레닌주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됐어요. 그냥 김일성, 김정은 이런 거를 간략하게 줄여놓은 것 뿐이죠. 근데 김정은 자체는 자본주의에 지금 잘 누리고 있습니다. 돈도 잘 벌고, 봉건 유교사상 자기는 왕이 됐죠. 수정주의, 예, 저기 김정은은 다 수정하고 잘 살죠. 교조주의, 예, 좀 김정은이 교주죠. 이 교조가 아닌가요? 이건 넘어가죠. 사대주의를 비롯한 여기 보면 다 김정은한테 해당은 다 돼요. 자기는 되는데 뒷사람은 안 되게 막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문구가 변했다고 해서 이게 내각제로 변신하는 게 아니고요.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요거를 이름을 빼고 그냥 그 사람들은 왕으로 남고 줄여서 표현한 것 뿐이지 변한 건 하나도 없죠. 이거를 보고 북한이 내각제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바보죠. 자체가 이건 다 사이비 종교예요. 교주는 되지만 그 밑에 사람들은 다 배적을 한다는 거죠. 여기 다 반동적인 거는 다 김정은한테는 다 해당이 됩니다. 북한은 땅은 다 김정은 거고요. 돈도 다 김정은 겁니다. 모든 자본이 다 김정은만 누리고 있는 게 요거죠. 김정은은 반동 사상으로 처벌해야 되는데요. 처벌할 사람이 없죠. 네, 그게 북한입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이죠. 요 사이비 종교를 믿는 분이 우리나라에도 많죠. 대표적인 사람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은 이런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의 행동을 단 하나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북한이 왜 지금 이 시기에 와서 북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느냐예요. 그거는 새로운 공산주의 방법을 찾았다는 건데요. 공산주의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이런 사이비 집단의 신앙으로 뭉쳐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가지 못하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설명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 노동당이라는 건 사이비 집단이에요. 이런 곳이 북한입니다. 오로지 교주 한 명을 위해서 온 나라가 충성을 다하고 목숨 걸 걸 맹세하고 있는 게 노동당 규약이죠. 이런 곳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미래는 끝납니다. 모든 자유는 김정은한테 다 빼앗기게 되겠죠. 또 하나 변한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좀 삭제한 게 많아요. 인민정권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강화 발전시키셨으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영도하시는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정권이다. 요거를 삭제를 했죠. 북한은 사회주의 정권이 아니죠. 사회주의 정권이 아니라 그냥 김일성 일가 정권이죠. 여기는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김일성 수령만을 위한 곳이 북한입니다. 사회주의 정권 아니죠.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김일성의 인민군대들을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백두의 혁명 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 뼛속 깊이 새긴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운다. 해서 요걸 삭제를 했죠. 요것도 보면 백두의 혁명 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 이 정도면 광신도 집단이죠. 요거 삭제를 하긴 했어요. 그렇다고 변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노동당은 성군 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 방식으로 확립하고 성군의 기치 밑에 혁명과 건설을 영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조선노동당은 인민 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인민 대중 제일 정치는 사회주의 기본 정치 방식으로 한다. 조선노동당은 우리나라에 자치법이 개정을 했죠. 요거는 조선노동당은 인민 대중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집어넣은 거죠. 요번에 주민자치기본법인가요? 기본법인가요? 요게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요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 하나하나 개인을 다 통제를 할 수 있는 법이죠. 그거에 발맞추어서 바뀐 것일 뿐입니다. 김정은은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현 상태를 봐가면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렇게 규약을 개정한 겁니다.
변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방식이 우리 대한민국 내에 있는 세력을 통해서 법으로 공산주의를 실현하느냐, 그건데요. 결론은 주한미군은 철수를 외칠 거고요. 그래서 내전을 발발시키든가 해서 이 나라를 먹을 겁니다. 그러려면 항복을 한다고 해서 싸울 사람은 싸우죠.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은 없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켜낸 나라인데 북한한테 그냥 내어주면 안 되죠.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조선노동당을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고 주체혁명을 최후 승리로 이끄는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영도자이다. 이거를 뺐죠. 굳이 이건 필요 없는 조항이 됐어요. 이제 이게 없어도 아까 얘기했듯이 수령을 모시고 한다고 써 있었죠. 공산주의 자기들이 적화통일에 대한 정확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건 다 삭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최후 결과는 공산화입니다. 이 공산화를 대한민국에 있는 세력을 바탕으로 해서 완료시킨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바뀐 게 있는데요. 당원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영원한 주체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공산주의 냄새가 나는 것들은 일단 다 삭제를 하고 변경을 합니다. 어떻게 변경했냐면 당원은 당 중앙에 요 조선노동당이죠. 영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그 조선노동당 위에 수령이 있죠. 그거를 김정은은 왕이 됐어요. 당원들은 당 중앙 영도 조선노동당에 끝없이 충실해야 한다. 노동당 바로 위에는 바로 수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잘 따르겠다고 되어 있죠. 사이비 종교 냄새를 없앤 것 뿐이죠. 당원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한치에, 여기는 넘어갈게요. 잘 나오지 않았네. 북한 말이라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고 성스러운 혁명, 성이에요. 성스럽대요. 미친 사이비 종교예요. 사이비 종교. 성스러운 혁명 생애와 얘들을 성스러운 생애래요. 이제 볼 때마다 광신도 집단이죠. 성스러운 혁명 생애와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경애래요. 제정신이 아니죠. 김정은 동지를 옹호하고 당의 통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이 눈동자가 성경에서는 우리들을 보살필 때 눈동자와 같이 이렇게 소중히 생각한다는 그런 개념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거를 얘들이 베껴왔어요. 조금 눈동자와 같이 지키며 당의 유일적 영도 및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율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광신도 집단이 어떻게 수령들을 모셔야 하는지를 이렇게 나왔죠. 이건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광신도 집단이에요. 요거를 냄새를 좀 없앴습니다. 사이비 종교 냄새를 없애고 당원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당 중앙을 간결히 옹호하며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한대요. 철저히 관철하며 당 앞에 무한히 성실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한다. 로봇이에요. 로봇. 사람들을 이렇게 모두 잘라버리고 가글을 만들어버리죠. 이러면은 우리들은 못 삽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살아왔죠.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이렇게 당원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서 정해줍니다. 그거는 뭐냐면 당 중앙을 결결히 옹호하며 노동당만을 위해서 살라 이거죠. 무조건 접수, 정책을 무조건 접수한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어가더라도 어떠한 형식으로 다 뺏어서 분배를 하든 어떤 명령을 하든 간에 무조건 접수하고 다 따라야 됩니다. 국민들은 조선노동당에서 하는 모든 것, 콩을 파치라고 그러면 그거를 파치라고 봐야 됩니다. 절대로 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콩으로 보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거나 죽습니다. 봐도 요 광신도 집단이 이 사이비 종교가 이렇게 사이비 종교 냄새를 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뀐 건 없어요. 정말 무서운 건 우리 국민들은 공산당이 되는 순간 이 당원이 돼야 됩니다. 당원이 되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중국이 유튜브를 못하죠. 그렇게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진실은 매장되게 하는 게 바로 이런 당원들이 해야 할 일이죠. 무섭지 않나요?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이런 광신도 집단에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저는요, 북한의 노동당이 규약하는 당원이 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열심히 싸울 겁니다. 싸워서 70년 전 수많은 우리 국민들과 수많은 유엔군들의 넋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절대로 문재인이 추구하는 공산당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북한 노동당 규약이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요. 더욱 무서운 건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 노동당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조선 노동당에서 말하는 당원으로 살지 자유롭게 살다 갈지는 북한에 있는 지금 현재의 삶이 미래의 우리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신인균의 국방TV를 바탕으로 해서 그분이 요번에 중요하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신인균의 국방TV를 가서 꼭 구독하시고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많이들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조선인민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 속에서 몸소 창건하시고, 이건 진짜 볼 때마다 사이비 종교예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무적 필승의 강군으로 강화 발전시켰으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이끄시는 혁명적 무장력이다. 조선인민군이 어떤 데인지 나오죠. 오로지 여기는 김일성 광신도 집단이죠.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이거를 어떻게 변했냐면 조선인민군은 국가 방위의 기본 역량,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 조국과 당의 혁명을 무장으로 옹히 보유하고 당의 영도를 앞장서서 받들어 나가는 조선 노동장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이렇게 나오죠. 조선인민군이에요. 광신도 집단의 냄새를 좀 뺐죠. 다른 건 없습니다. 그대로죠. 조선 노동당의 영도를 앞장으로 받아들여 나아가는 조선 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라고 나오죠. 그냥 조선인민군이 조선 노동당을 떠받들면서 움직이는 무장단체라는 거죠. 사이비 집단의 냄새를 뺀 거죠.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인민군은 당의 위협, 주체적, 북한군의 변화를 얘기한 건데요. 북한군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조선인민군은 당의 위협, 주체 혁명 위협의 무장으로 옹호 보유하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이며 당의 성군혁명 영도를 맨 앞장 받들어 나가는 혁명의 핵심 부대 주력군이다. 요거를 삭제를 했죠. 보면은 요걸 삭제한 이유가 수령의 군대예요. 근데 요거를 삭제를 했습니다. 굳이 조선인민군은 이렇게 위에 나와 있듯이 국가방위 기본력에서 쭉 해서 요거를 삭제했다고 해서 수령의 군대라는 게 아닙니다. 조선인민군은 국가방위력 기본 역량에서 위에 변했듯이 조선노동당의 그냥 무장력이에요. 요 밑에 거는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군대라는 냄새를 좀 지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당의 유일적 영군 체제와 혁명적 군풍을 확고히 세워 인민군대 안의 당의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모든 당원들과 군인들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결사옹호하는 총폭탄으로, 당원들을 총폭탄으로 써요. 제정신이 아니죠. 광신도 집단이에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 목숨 바쳐 싸우는 당의 참된 전사로 튼튼히 준비시킨다. 교조를 위해서 열심히 총폭탄이 되어서 싸우겠다는 거죠. 요거를 어떻게 바뀌었냐면 당 중앙의 유일적 영군 체제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명령 지시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군풍을 확립하여 모든 사업에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에 입각하여 조직 진행한다. 이렇게 바뀌었죠. 사이비 종교 집단 냄새를 지웠습니다. 당 중앙의 유일적 군사책이죠. 유일적 영군 체제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명령 지시 하에 하나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군풍. 사이비 종교 집단 냄새를 좀 뺐죠. 이번 북한 노동당 규약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거를 빼고 목적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내각제 절대 아닙니다. 수령이 있어요. 수령을 모시고 산다고 하죠.
또 바뀐 게 있는데요.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군사 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 지도한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 지도한대요. 북한에 있는 모든 사업은 다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거죠.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 결정하며 혁명 무력을 강화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모든 사업을 국가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당 중앙군사위에서 다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수정을 했습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당의 최고 군사 지도기관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죠.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당의 최고예요. 최고 군사 지도기관이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다 하겠다는 거죠.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당 중앙군사위의 위원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게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 모든 사업을 다 주관하겠다는 거죠.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 결정하며 공화국 무력을 지휘하고 군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그냥 나라에서 다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공화국 무력을 다 지휘하고 그냥 모든 사업을 다 김정은이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토의 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 성립 비율과 관계없이 필요한 당원들만 참가시키고 소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알아서 필요한 인원만 이렇게 데려다가 이야기하고 결정을 한다고 써있죠. 굳이 많은 사람 모일 필요 없이 한두 명만 데리고 와서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김정은이 알아서 결정한다는 거죠. 그 신설된 게 있는데요. 당 중앙위원회 부서의 내용은 필요한 경우 당 규약을 수정하고 집행하며 당 대회를 제기하여 승인받는다. 이렇게 써있네요. 이 당 규약을 맘대로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당 중앙위원회에 부서를 내오며 필요한 경우 당 규약을 수정하고 집행하며 당 대회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때 수정을 해서 허수아비들한테 보여주고 승인을 받는다고 만들어놨죠.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하고 싶으면 수정을 하고 그거를 공표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하나의 그냥 절차로 나 이걸 수정했으니까 니들이 승인해라 이렇게 내밀면 거기서 이제 승인을 받는 것처럼 꾸며놨죠.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당 중앙위원회 이름으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그냥 당 중앙위원회에서 모든 사업을 다 관여를 해서 자신들이 먹겠다는 거죠. 이거를 바꿨습니다. 조금.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라고 밑에다가 지도한다 이렇게 됐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해서 김정은이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의 쇼를 더 추가해 놓은 게 바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리고 신설된 게 또 있는데요. 신설된 게 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의 대리인으로 한다고 써있네요.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김정은이 말하는 거 그대로 전달할 사람 하나 앉혀놓겠다는 거죠. 여기에 참석하기가 귀찮은가 봅니다. 대리인 하나 보내서 그냥 승인받는 형식적인 절차란 거죠. 신설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당과 국가의 중요 간부들을 임명할 때에 대한 문제를 토의한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위임에 따라 당중앙 김정은의 그 위임에 있죠. 위임에 따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 회의를 사회할 수 있다. 김정은이 다 하겠다는 거죠. 김정은의 복심을 요 위에서 똑같은 내용이죠. 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조선노동당 김정은의 대리인이 당 중앙회의는 김정은의 대리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김정은이 마음먹은 대로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북한 노동당 규약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한테는 좀 안 좋은 내용이죠.
우리나라 내부 세력으로 인해서 공산화로 들어간다는 걸 암시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들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김정은이 이렇게 교묘하게 국제사회와 우리나라를 속이기 위해서 노동당 규약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김정은이 적화를 포기했다거나 우리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진행해온 모든 것을 포기한 게 아니고 방식을 우리나라 내부에서 시작해서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안타깝게도 김정은의 통치력은 건재합니다. 건재하고 사이비 종교 냄새를 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사회주의는 아닙니다. 사회주의를 가장한 광신도 집단입니다. 여기서 사이비 종교 냄새를 뺐지만 수령들을 옹호한다고 했듯이 바뀐 것 맨 처음이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들을 높이 모시고 수반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노동개혁과 노동인종 대중을 혁명부대 전위부대이다. 이렇게 조선노동당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수령들을 높이 모시고 수반의 중심이 아까 말했듯이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으로 하나로 뭉쳐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우리나라한테는 아주 안 좋은 내용들이 개정이 됐습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의 모양새를 빼긴 했어도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입니다. 우리 내부를 이용해서 하겠다고 목적을 바꾼 것이 이번에 북한 노동당 규약 개정입니다. 모든 것이 일치되지 않나요? 지금 우리나라는 김일성 교회 광신도 집단이 지금 이 나라를 지배하고 전 세계를 속이고 있죠. 하지만 이번 노동당 규약에서 봤듯이 김일성, 김정은이 이렇게 놓은 북한의 핵과 우리나라에 심어놓은 70년간 심어놓은 이 조직들을 절대로 포기할 일은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이걸 아시고 국제사회는 이런 거를 이제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문재인으로 인해서 국제사회는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단코 자유진영의 리더가 아닙니다. 미국의 크랩 케이크는 그런 속어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오늘 6.25 71주년을 맞이해서 북한 노동당 규약 개정을 이야기했고요. 엑스파일이 있는데요. 저는 직접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엑스파일들을 읽어본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윤 총장님의 그런 가족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사람들은 다 윤 총장님의 가족들이 봐도 되게 기분 나빠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작은 많이 보지 않았나요? 박 대통령님 때도 있었고요. 오세훈 시장 선거 때도 있었죠. 그 이전에도 아마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그 이전 거는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보이는 걸로 예시를 잡은 건데요. 이렇게 북한 김정은이 우리나라에 만들어 놓은 이런 세력들은 이렇게 지저분한 공격을 당연하게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파일을 입수하고 있다 해서 입수해서 기분 좋아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윤 총장님을 지지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X파일의 목적은 윤 총장님의 이 높은 고공행진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공작이죠. 이것에 말리지 않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김정은과 문재인이 윤 총장님을 아주 적대시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밀어줘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로지 윤 총장님에게 지지를 보내면 국민들이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엑스파일을 보신 분들은 윤 총장님을 계속 지지하면 문재인이 싫어하는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저도 그래서 이 엑스파일을 보면 윤 총장님이 절대로 문재인과 손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강을 중간에 크게 장벽을 만들어 놓은 좋은 예시죠. 엑스파일을 봤던 사람은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볼 모든 사람들은 지금의 현실을 바뀔 수 있는 사람은 윤 총장님이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변함없는 지지를 보낸다면 김정은과 문재인의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이러한 작전들은 하나도 안 먹히고 오히려 역효과로 윤 총장님의 지지를 올린다면 우리 국민들은 개돼지가 아니란 것을 김정은 문재인에게 보여주는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엑스파일 자체가 국민들을 선동선전에 잘 속는 개돼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보고 김정은, 문재인이 원하는 개돼지가 되면 안 되겠죠. 저는 그래서 윤 총장님을 더욱더 지지를 하기로 합니다. 지지할 겁니다. 윤 총장님은 우리나라의 위선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엑스파일이 나오는 거죠. 인기도 없으면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인기가 있고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 엑스파일이니까요. 우리들은 이번에 매우 위험한 북한 노동당 규약이 개정이 됐는데요. 이것을 이겨내려면 윤 총장님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로 간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내린 재앙은 무사히 지나갈 거라고 봅니다. 김정은과 문재인이 우리나라의 두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데요. 한 분은 정광훈 목사님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윤 총장님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윤 총장님이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들은 정광훈 목사님한테 모여야 됩니다. 문재인은 그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광화문을 공사중으로 만들었죠. 대한민국에서 문재인을 이렇게 두렵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정광훈 목사님과 윤석열 총장입니다. 그 둘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처럼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현실적으로 광화문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은 정광훈 목사님밖에 없죠. 대한민국 그 누구도 아무도 광화문에 그런 수많은 인파를 모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오로지 정광훈 목사님 한 분이죠. 그리고 가장 문재인에 대해서 잘 알고 이 사이비 종교 집단에 가장 포섭이 누가 돼 있는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총장님입니다. 두 분을 우리 국민들은 잘 지켜야 합니다. 정광훈 목사님과 윤 총장님을 공격하는 세력 중에 우리 편이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파 내에서 분열을 시키기 가장 좋은 말이 그 당시에 이 위선자들과 함께 했을 때 그 일에 동참했던 그 일을 가지고 윤 총장님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용하는 게 오히려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입니다. 변화된 사람하고 변화되기 전 사람은 엄연히 다릅니다. 행동이 변합니다. 윤 총장님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를 몰랐을 때 그들이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같이 일했을 때 그 시간대에 윤 총장님입니다. 이분은 몸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윤 총장님은 우리 국민들이 믿어도 됩니다. 그때 윤 총장님과 지금의 윤 총장님은 지금의 현 윤 총장님이 더욱 한 단계 더 발전된 그런 윤 총장님이고 과거의 잘못을 계속 묻는다면 이거는 김정은과 문재인이 좋아하는 분열에 휩싸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과 김정은, 문재인과의 싸움입니다. 윤 총장님이 과거에 그쪽 진영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다른 분이라고 보셔도 되고 우리 국민들은 윤 총장님에게 지지를 보내는 게 문재인 정부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이것을 우리 국민들은 잊으면 안 돼요. 문재인은 항상 분열을 조정합니다. 분열에 맞서려면 문재인이 과거에 윤 총장님이 자신들과 이뤘을 때의 과거 그리고 윤 총장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간 그 옛날의 과거의 윤 총장님을 계속 꺼낼 겁니다. 그래서 윤 총장님에 대한 분노를 계속 키워서 윤 총장님의 지지를 와해시키는 게 김정은, 문재인의 전략입니다. 윤 총장님은 현재의 문재인과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물과 기름의 사이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을 겁니다. 원래 위선자들은 정의로운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그리고 숙청이란 과정으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니까요. 정의로운 사람과 위선자는 우리들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단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권력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위선자인지 정의로운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이거는 진실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윤 총장님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면 김정은과 문재인의 이러한 적화 야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린 정광훈 목사님과 윤 총장님 이렇게 두 분에게 확실히 뭉쳐야지만 이 어려움을 돌파해낼 수 있죠. 오늘 속보가 하나 떴는데요. 코스피가 3,000을 돌파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상태로 만약에 윤 총장님이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문재인이 원하는 정보 한 번 더 들었으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버림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나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잘해야 될 겁니다. 문재인이 국제사회에 나 때문에 지금 전쟁이 안 나고 잘 막고 있는 거라고 잘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나라는 그만큼 위험한 환경이 있죠. 일시적으로 아니면 계속 대선 전까지 우리 코스피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들이 먹고 살 일이 없죠. 하지만 만약에 문재인의 공작이 성공을 해서 문재인 정부와 같은 정부가 한 번 더 들어선다면 주식은 완전히 폭락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주식하신 분들이 대박이 나길 바라면서 잘 되길 바라죠. 분들이 망하면 우리나라도 망합니다. 우리들은 윤 총장님에 대해서 끝없는 지지를 하고 가야지만 국제사회와 김정은에게 대단한 압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3천이 넘어가서 문재인이 잘하고 있구나 해서 한 번 더 문재인 정부가 연장되면 각자 알아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북한은 확실히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 묘책을 찾고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북한 노동당 규약을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그냥 김정은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집단으로 바꾼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인데요. 주식을 투자하시려면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하시되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셔서 투자하시길. 오늘은 2021년 6월 25일 71주년을 맞이해서 저의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또 궁금하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